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케이스 하나를 들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바로 다크플래시의 DLX21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큰 사이즈의 케이스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만나러 오게 됐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요, 또 다크플래시 제품입니다. 제가 다크플래시 제품은 아마 리뷰로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다크플래시의 DLX21 케이스라고 굉장히 최근에 인기 있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케이스는 미들타워 사이즈인데 굉장히 케이스 자체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요, 다나와 기준으로 8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측면에 이렇게 강화 유리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을 그럼 하나씩 열어보면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제품은요, 트윈 오픈형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 다크플래시의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고 있죠. 근데 이 제품이 말 그대로 트윈입니다.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 면도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 면까지 트윈으로 열린다는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양쪽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뭐 어쨌든 버터플라이 형식으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열어서 위로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다크플래시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되었는데, 자, 제품 열었을 때 제일 크게 보이는 부분은요, 요 그래픽카드 지지대입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철로 되어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하 좌우가 다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고정 걸쇠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 고정 걸쇠를 풀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좀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풀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겉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마 이 쿨링팬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쿨링팬은 보시다시피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140mm의 팬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RGB 쿨링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면부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또한 막혀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쿨링적인 부분도 신경 쓰고 LED, RGB 뽕맛을 좀 느껴볼 수 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이 철판 부분이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누르면은 눌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넓은 부분을 철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프리미엄 케이스인데 이 안에 메쉬 부분에 조금 더 먼지 필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뭐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 대비해서는 그래픽카드 지지대 일단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좀 높은 점수를 일단 주고 있습니다. 먼지 필터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가시지가 않네요. 보시면은 상단부에는 별도의 쿨링팬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냥 추가적인 옵션으로 장착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부에 여기 보시면은 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쪽 부분 측면부에 120mm짜리 팬 2개를 추가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철판면을 열으셔도 또 센스 있게 여기 먼지 필터 이렇게 자석식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먼지 필터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이거 앞면에도 좀 달아주면 안 될까요? 자, 상단부의 아이오 포트는 이렇게 앞면이 아니라 또 측면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좀 트렌드인가 봐요. 이렇게 측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USB 3 자,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리셋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징적으로 있는 포트가 이건데요, 바로 USB 3.1 포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LED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좀 USB 3.1 이 포트가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고급형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들에서 USB 3.1 포트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한 10만원 넘는 케이스? 이런 데에서 좀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근데 8만원대에서 이렇게 3.1 포트까지 지원한다는 거, 이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초당 1280메가를 지원하기 때문에 USB 3.2 Gen 1이라고 하죠. 5GBps보다 더 높은 이런 속도를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단부에도 먼지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LED 버튼 같은 경우는 RGB 액션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색상이 변경되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LED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단색 모드로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좀 박수 쳐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LED 컨트롤러 버튼을요 3초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LED가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쿨링팬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끄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멈춘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키시더라도 마지막 상태를 기억하는 이런 RGB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좀 저렴한 제품들은 LED 버튼에서 LED만 끄고 싶은데 쿨링팬까지 같이 꺼지는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다크플래시는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쿨링팬이 140mm고 하다 보니까 소음은 좀 크지 않을까? RGB가 있다면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제품의 재원을 보게 되면요, 이 RGB 쿨러는 일단 그렇게 큰 소음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소음 많이 안 들어가고 계시죠? 850rpm으로 1000rpm이 넘지 않는 수준의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40mm짜리 팬으로 좀 큰 사이즈라서 그런지 52.84 CFM의 풍량을 보여주면서 웬만한 CPU 쿨러들의 좀 높은 성능, 이런 정도의 풍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휴지가 흔들릴 정도로 계속 바람이 느껴진다? 이 안에 있다면은 확실히 더 이 풍량이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케이스 쿨러 자체도 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부분, 저소음의 풍량도 케이스 사이즈는 좀 큰 편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좀 이점은 여러 가지 부품들을 폭넓게 장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메인보드 사이즈는요 eATX까지 장착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ATX까지 장착하면은 요 정도까지 지금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선정용홀은 바로 옆에 있는 거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쿨링팬 자리를 쿨링팬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장착하지 않는다면 선정리를 하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좀 넓은 이런 장점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단부에는 쿨러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240, 280, 360mm까지 수냉 쿨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부분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메인보드를 장착하고서도 상단부에 공간이 남아가지고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면부에도 당연히 수냉 쿨러가 장착이 됩니다. 샌드위치 구성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폭넓은 앞에 공간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위에 옵션 팬이 없기 때문에 상단으로 장착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상단으로 옵션 팬을 달고 또 전면에 수냉으로 샌드위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냉 쿨러 같은 경우는 옆으로 폭이 넓어가지고 180mm까지 장착이 됩니다. 보통이 한 뭐 165mm, 170mm 뭐 이렇게 장착을 많이 하는데, 웬만한 녹타보다 더 큰 쿨러가 들어가더라도 이건 문제가 없겠다, 현존하는 CPU 쿨러는 다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후면부 선정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깊은 편입니다. 손가락으로 따지면 요 한마디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깊이 공간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여기 벨크로 타입으로 이렇게 3개나 라인을 미리 잡아놨다는 게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정리 공간은 이쪽에 IO 포트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깔끔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면보다는 좀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정리 홀들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좀 사이즈가 크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수냉 쿨러가 들어가서 선들이 많거나, 혹은 여기 팬이 들어가서 선들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도 적절하게 빠질 공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케이블 타이를 잡아주는 걸쇠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이 걸쇠 자체가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혹은 좀 두껍게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리지 저장 공간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를 통해서 일단 SSD 2개가 장착이 됩니다. 또 여기 멀티 하드 겸 SSD 베이가 있어서 하드 2개를 장착하실 수도 있고 SSD 2개를 장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활용하게 된다면 총 SSD 4개 혹은 하드 2개, SSD 2개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다크플래시의 DLX21 케이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해서 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렇게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으니까 높은 사양의 그래픽이 탑재된 제품을 택배로 보내더라도 조금은 더 안정적일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프리미엄 제품이 나올 때 이 케이스를 넣어보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리뷰한 이 DLX21 케이스 런칭하자마자 계속 품절들이 일어나다가 이제서야 저희가 리뷰를 진행해보게 됐는데요.
이 케이스 여러분들 가지고 싶으시죠? 그래서 한 분께 저희 샘플로 저희가 뜯어본 케이스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크플래시 이 케이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내용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크플래시로 이렇게 오행시를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래 리플로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항상 하듯이 스트리밍 혹은 커뮤니티 통해서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크플래시 케이스를 가져갈 행운의 당첨자 어떤 분이 되실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크지만 그래도 다 넣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튜닝, 쿨링, 조립성까지 다 갖춘 괜찮은 케이스다. 프리미엄이라고 했는데 조금 먼지 필터가 없는 부분, 이런 아쉬운 점들 한두 개 이렇게 남아있는 건 있는데, 그래도 다른 프리미엄 케이스에 비해서 저렴하고 이런 그래픽카드 지지대까지 기본 제공한다는 점, 여러 가지로 뭐 선정리 공간, 수냉쿨러 달 수 있는 공간까지 굉장히 좀 신경 쓴 제품, 여러분들 어떠신지 아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 면도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 면까지 이렇게 트윈으로 열린다는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